지금 사모펀드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꽉 잡고 있던 거물들이 있잖아요. 이들한테서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대체 어디로, 왜 향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아니 도대체 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거대 사모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 판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금까지 시장의 왕이었던 대형 펀드들, 점유율이 3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바로 이 중간 규모, 우리가 미드마켓이라고 부르는 펀드들이 무려 44%로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요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모펀드 업계 전체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이른바 딜 가뭄이라고 하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가 모은 돈이요, 작년보다 무려 28%나 줄어들 거라고 해요.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기업을 사고 파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 돈이 투자한 회사에 그냥 꼼짝없이 묶여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유동성 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곳에 투자할 총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다음 투자처는 정말 깐깐하게 고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여기서 아주 뜻밖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흐름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보세요. 전체 시장의 44%, 이 제일 큰 조각을 미드마켓 펀드들이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거대 펀드는 33%로 완전히 밀려났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투자자들은 예전처럼 무조건 덩치 큰 펀드만 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뉴버거 버먼의 전문가도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중소형 펀드 수익률이 대형 펀드보다 더 좋을 거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 돈을 진짜로 미드마켓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미드마켓이 이렇게 뜨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이 둘의 게임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왼쪽의 거대 펀드는요, 쉽게 말해 빚, 즉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팔려고 하면 덩치가 너무 커서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미드마켓 펀드는 어때요? 얘네는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운영을 개선하고 막 체질을 바꾸면서 회사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더 큰 펀드든 대기업이든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는 거죠. 자, 그럼 미드마켓의 장점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빚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 실력을 키워서 가치를 만든다. 둘째, 그래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훨씬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팔고 나갈 출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엑시트, 즉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 만나면 딱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그래서 엑시트 전략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뭐예요? 팔아서 내 손에 현금을 쥐어야 끝나는 게임인데,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미드마켓 펀드의 진짜 무기, 유연성이 폭발합니다. 키워서 더 큰 사모펀드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시너지가 잘 맞는 대기업에 넘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상장, IPO라는 길도 있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미치도록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유명 투자 자문사인 캠벨 루틴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드마켓으로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시장에 세워온 방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똑똑한 돈은 이제 더 작은 딜을 찾는다. 오늘 이야기, 이 표 하나면 다 정리됩니다. 자, 보세요. 돈 모으는 영역, 미드마켓이 압도적이죠. 핵심 전략은요,
거대 펀드는 여전히 빚을 쓰지만 미드마켓은 기업의 내실을 다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엑시트 전망. 한쪽은 길이 막혀서 끙끙대는데 다른 한쪽은 사방이 탁 트여 있죠.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똑똑한 돈은 무작정 덩치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본다? 바로 유연성, 그리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길, 즉 유동성을 쫓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어쩌면 작은 것이 더 똑똑한 것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